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1번 그래프는 세계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그랬네요. 자, 이런 그래프를 의외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뭘 헷갈려 하냐면, 자, A는 0부터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는 거 아니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값이 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각 항목별로 나타내고 전부 다 합한 게 총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이런 게 종종 있으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A, B, C, D를 찾아보면 얘가 얼마만큼 현재 비중이 높은지를 보면 돼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A는 얘가 석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재보면 얘가 석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천연가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원자력보다 분명히 비중이 높죠. 얘가 수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일단 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석탄하고 혹시 천연가스하고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오늘날 수치가 아니라 과거의 수치를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대신에 기체 형태로 해서 과거에는 이용을 많이 못했다 그랬었죠. 냉동 액화 기술이 개발되면서 LNG 수송선이 개발되면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천연가스고요. 그에 비해서 석탄은 증가 속도가 좀 둔한 편이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1번 A는 화석 에너지 중 편재성이 가장 낮다. 이건 석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석탄은 석탄 관련 국제기구가 없다 그랬었죠.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있는 데 비해서. 그 다음에 신생대 제3기층에 배사 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이건 석유랑 천연가스. 그래서 석유랑 천연가스는 같은 곳에서 나온다. 설명이 잘못됐고요. D는 고갈 가능성이 높은 화석 에너지이다. D는 수력이니까 재생 에너지고요. A는 석유는 C 천연가스보다 연소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틀렸고요. 천연가스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은 제일 적고요. 제일 많은 건 석탄. C는 B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다. 자, 우리 천연가스는 깨끗한 대신 값이 석탄보다 비싸다 그랬었죠. 그래서 주로 선진국에서는 천연가스 중심으로 바꿔가는 중이고요. 개발도상국은 돈이 없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쓰고 싶지만 아무래도 값이 싼 석탄에 여전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그래프는 두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자원으로 옳은 것은? 자, 유럽하고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 값이 유난히 튀는 거, 그게 출제 포인트고요. 또는 어쨌든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구별하는데 키워드예요. 그걸 보고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다는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죠.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 얘가 석탄이요. 중국, 인도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석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도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보면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유럽은 가하고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유럽에서 석탄의 비중이 낮은 건 방금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석유, 천연가스 중에 뭘 더 많이 쓸까? 자, 우리 석유는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고 수송용으로 쓰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석유는 일정 비율 이상 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30% 정도를 쓰고 있는 나아가 석유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주로 선진국에서 난방 에너지, 그 다음에 화력 발전할 때도 좀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3번 문제. 그래프는 주요 국가의 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C는 미국, 인도, 중국 중 하나이고요. 일본, 러시아까지 해서 세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5나라예요. 자, A, B, C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자, 우리 중국은 현재 2017년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B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 현재 에너지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 그리고 과거 1987년에는 제일 많이 썼던 나라 A가 미국이에요. 자, 이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만큼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거지 양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라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랑, 특히 러시아랑 현재 쓰는 에너지량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일본, 러시아에 비해서 과거보다 지금 비중이 늘어난 C가 인도가 되겠네요. 됐죠? A는 미국, B는 중국, C는 인도다. 자,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A, 미국은 B, 중국보다 총 인구가 많다. X, 미국은 대략 3억 3천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은 14억 명이 넘는다 그랬었죠. 그 다음 B, 중국은 C, 인도보다 87년에서 2017년에 화석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많다. 자, 얘는 양을 물어봤죠. 소비량 증가율, 비율이 아니라 양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중국이 인도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 C는 인도는 A, 미국보다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다. X, 미국은 천연가스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요. 20% 정도.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리을, 중국은 2017년 전 세계 화석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얘는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중국 B는 20%를 넘어서 한 23% 정도를 소비하고 있네요. 옳은 설명. 니은, 리을이 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지도는 두 화석 에너지의 순 수출량 상위 5개국을 표시한 것이다. 가 자원에 대한 나 자원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2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가를 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죠. 얘는 너무 쉽죠? 그래서 가는 석탄이에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외에 인도네시아가 1, 2등을 다퉜으니까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구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랑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국가가 비슷해요.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도 비슷해요. 그래서 특정 대륙이나 특정 국가를 외워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제 뭘 보고 구분하고 싶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고 일단 구별을 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세계 5위 안에는 안 든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자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권에 있다. 사실은 뭐 세계 수출량 1위이긴 한데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석유예요. 됐죠? 그럼 반대로 천연가스 수출국 5위 안에는, 그러니까 석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천연가스에는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여기에 있는 노르웨이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너무 작아서 구별은 안 되지만 여기쯤에 있는 카타르가, 얘는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훨씬 많이 나오는 나라다. 이 두 개가 있으면 천연가스, 이 두 개가 없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면 석유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나는 석유가 되겠죠. 그래서 석탄하고 지금 석유하고 비교하는 건데 석유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요.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은 높다. 전 세계 소비량은 석유가 1등, 석탄이 2등, 석유가 높다. 국제 이동량은 석유가 석탄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석유랑 천연가스랑 구별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석유랑 천연가스랑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지도는 어느 화석 에너지 자원의 국가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봤더니 뭐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석유, 석탄이란다. 석유, 천연가스 모두 다 상위권이니까 이거 가지고 구별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나 지금 중국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일단 석탄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 구분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죠.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없어요. 그럼 얘는 천연가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 생산량 5개국만 지금 표시한 건데 자, 그중에 여기 봤더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되게 조그마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거든요. 이 나라가 바로 카타르예요. 카타르.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 노르웨이는 지금 5등 안에는 안 들지만 나라가 이제 인구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 수출한다. 그래서 혹시 수출량을 표시하게 되면 여기 노르웨이가 순위권에 있겠죠. 아무튼 얘는 천연가스를 물어보는 거래요. 자, 주로 고기 조산대가 아니라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다.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얘는 석탄에 대한 설명이고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영하 162도까지 낮춰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부피가 기체 일대에 비해서 60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최대 생산국과 최대 소비국이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다. 자, 석유는 최대 생산국가가 미국, 그 다음에 소비국가는 중국,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최대 생산국가가 미국, 최대 소비국가 미국, 그 다음에 석탄은 최대 생산국가가 중국, 최대 소비국가가 중국. 근데 지금 천연가스니까 미국이 생산과 소비 모두 1등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그 다음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가 아니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는 3위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와 AD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그래프를 보고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는 프랑스죠. 자,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에서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에서 석유에 비해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에너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빠지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다는 인도인데 인도는 중국이랑 거의 비슷해서요. 자, 얘는 석유예요. 자, 여기 인도는 석탄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인도에서 제일 많은 C는 석탄이 될 거고요. 석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랑 다랑은 거의 없지만 프랑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얘가 원자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 얘보다는 얘가 비중이 높죠. 얘가 석유가 되고 이쪽이 천연가스가 되는데요. 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천연가스보다는 석유의 비중이 대체로 높으니까 그거 보고 A가 석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A, B, C, D를 구분하고 나면 우리 에너지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정말 답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가는 나보다 1차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가랑 나랑 비교해 봤더니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랑 천연가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얘는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나는 다보다 화석 에너지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특히 석유의 생산량이 많아서
석유 수출량 세계 1위였었죠. 하지만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에너지를 물론 많이 생산하지만 에너지 수입 국가예요. 그래서 얘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네요. 2번. 자, B는 발전 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B가 아니라 D에 대한 설명이죠. 원자력. 그 다음에 C가 뭐였죠? C는 석탄이네요. 육상 운송 시 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다. 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D는 A보다, D는 원자력, A는 석유보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X. 원자력 발전은 연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핵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는. 넘어갈게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그래프는 주요 화석 에너지 자원의 지역별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자원을 그림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 구별하는 건 되게 쉽죠. 자, 일단 첫 번째 뭘 보고 구별할 수 있냐면요. 현재 모든 대륙이 나와 있으니까 총 사용량을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제일 많은 건 석유고요. 그쵸? 석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건 석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건 천연가스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 얘는 석탄이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럽이랑 앵글로 아메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게 천연가스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양만 따지면 앵글로 아메리카 두 개가 큰 차이 안 나고 유럽은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많네요. 그런데 전체 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양 중에서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가 더 높죠. 가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나가 천연가스고 가가 석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를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신생대 제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나요? 아니요. 여기가 석탄이 되겠네요. 자, 이제 얘라 그랬으니까 석유랑 천연가스를 구별하면 되는데요. 화석 에너지 자원 중 수송용 연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나요? 얘라 그랬으니까 석유가 되겠네요. 자, 이제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화석 에너지 자원 중 1981년 대비 2017년 소비량의 증가율이 가장 높나요? 천연가스가 제일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랬었죠. 얘 맞으니까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 몇 번이 되냐면 B, C, A가 될 거예요. 정답은 3번. 넘어갈게요.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다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원별 전력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있는 세 나라를 먼저 볼게요. 가는 아이슬란드인데, 자, 수력 발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열 발전 하고요. 뭐 풍력이나 그런 건 태양광이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수력, 지열 두 가지. 수력이 더 많다는 거 체크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노르웨이는 오로지 수력이에요. 피오르가 많기 때문에 과거 빙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그래서 되게 자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기 덴마크,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네덜란드 그런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지 않아서 수력 발전을 하기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도 뭐 적합하진 않아요. 대신 대서양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풍력 발전을 많이 한다. 됐죠? 자, 그러면 노르웨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수력 발전이니까 A는 수력. 그럼 여기도 당연히 수력이 될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지열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C, 덴마크에서 얘가 덴마크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풍력.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가와 나에서는 주로 V자곡이 아니라 빙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U자곡이 침수된 해안이 발달해 있다. X. V자곡이 침수된 해안이 발달해 있는 나라는 에스파냐죠. 에스파냐의 북서부 지역. 리아스 해안. 그 다음 다는 가보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다. 이것도 X죠. 아이슬란드가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죠. B는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
B는 지열이니까 틀린 설명. B는 A보다, 지열은 수력보다 발전 시 기후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X. 지열은 기후하고는 상관없고 수력은 비가 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 물론 눈은 이제 녹는 시기, 그리고 기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C는 A보다, C는 풍력, A보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 얘가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수력은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지만, 재생 에너지에 들어가지만 세계 1차 에너지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 수력이었잖아요. 그 다음 원자력, 그 밑으로가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다른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합쳐도 수력보다 적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량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고 A, B는 서남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중 하나임. 자, 얘는 역시 특징이 뚜렷한 걸 바탕으로 구분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인데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죠. 달을 봤더니 2017년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얘가 석탄이 되겠죠. 석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A는 비중이 10.7%인데 여러분들 B는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있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있고, B는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가 순서상 유럽 다음에 B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B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없다는 얘기예요. 통계상으로 여기 이 정도 규모로 나타날 때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석탄을 거의 쓰지 않는 지역, 당연히 B가 서남아시아가 되겠죠. 서남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A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나머지 거 이제 구별을 해보면 앵글로 아메리카를 봤더니 18.4, 24.8 얘의 비중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유럽을 봤더니 19.7, 얘가 28.7.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은 천연가스 비중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선진국이기도 하고 선진국은 천연가스를 많이 쓰니까 상대적으로. 그 다음 가는 이제 석유가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 석유에서 또 이거 구별할 수 있는 게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얘가,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석유의 비중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여기 생산량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봤더니 생산은 10.9%, 소비는 6.0%, 거의 2배죠.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서남아시아인데 33.8%, 얘는 천연가스는 17.9%. 이것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서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석유, 천연가스 중에 석유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다시 말하지만 석유, 천연가스는 거의 같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중요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보면은 가는 다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1번이 답이네요. 석유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수송용 연료로 많이 이용된다. X. 석유가 수송용 1등. 다는 나보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신생대 제3기층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X. 주로 고생대와 중생대, 오래된 지층에, 이 두 개는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2017년에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유럽이 되겠네요. X. 서남아시아는 1981년부터 2017년에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생산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천연가스는 2.5에서 17.9%로 이렇게 했더니 한 15% 증가했고요. 얘는 이렇게 봤더니 지금 27.4%에서 33.8%니까 한 6% 증가한 거죠. 그래서 석유보다 천연가스의 생산 비율이 더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이건 자료를 A랑 이렇게 B랑 찾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분석하는 거니까 구분만 하고 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네요. 다음 신문 기사의 가하다에 들어갈 에너지 자원을 그래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국제에너지기구는 기후변화로 석탄에 대한 우려가 세계 곳곳에서 증대되고 있지만 석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전 연료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자, 우리가 석탄은 가정이나 아니면 수송용으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요. 산업용, 특히 발전소에서 많이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에너지 자원은 석탄이에요. 석탄. 대기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굉장히 많이 배출해요. 자, 중략. 최근 유럽 최대 광산 업체인 세모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 에너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얘는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천연가스. 생산 확대에 집중할 계획도 밝혔다. 그 다음 세계 1위에 나가 나왔으니까 얘는 석유가 되겠죠.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생필품 부족, 화폐 가치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은 석유에 대한 국가 경제의 과도한 의존 때문이다. 석유에 대한 이른바 자원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 즉 풍부한 지하 자원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경우이다. 자, 어쨌든 다는 석유인데요. 자,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되게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것도 어떤 발표대회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심화 연구를 한다거나 발표 수업을 한다거나 그때 되게 좋은 주제예요. 자,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여러분들 우리가 언론에서 뉴스나 신문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되게 많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베네수엘라랑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직접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랑 관련이 되게 많고 힘이 센 나라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도 바라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세한 이야기를 문제 해설하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거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 하나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석탄이었고 나는 천연가스였고 다는 석유였는데 국가별 생산량 비중이네요. 자, 탑 3가 있으면 얘는 석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근데 탑 2가 있으면 얘는 천연가스. 천연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카타르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이 독보적이면 얘는 석탄이죠. 자, 그런데 얘는 미국이 거의 절반 정도. 브라질, 얘는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연결을 시키면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2는 석유, 석탄,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이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게 금방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찾는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그래프는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OECD 국가, 개발도상국가, 얘는 선진국. 그런데 각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떤 에너지의 총 소비량은 이 원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2017년의 원의 크기만 보면 A, B, C, D, E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2017년 현재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원은 석유. 자, 그래서 B가 석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석탄. A가 석탄이에요. 그 다음 C가 얘가 천연가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가 수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비중이 적은 E가 원자력이 되겠네요. 그쵸? 자, 참고로 여기 A를 봤더니 A는 이만큼인데
비OECD 국가군에서 개발도상국에서 20%를 넘게 이렇게 차지하는 데 비해서 선진국에서는 얘가 지금 5%를 조금 넘는 정도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유난히 많이 쓰는 거 석탄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도 있겠죠. 구별하기보다는 이제 확인인 거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987년 자료는 아마 선택지에서 뭐 증가율이 높냐 낮냐 그거 물어보려고 아마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자료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뭔가를 찾아 나갈 것인가? 자, 이건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계속 잘 활용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런 능력이. 됐죠? 이렇게 해서 A, B, C, D, E를 구분하고요. 답을 찾아보면 뭐 너무 쉽죠? 내용은 A는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얘는 석유. 그 다음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과 수송관 건설로 국제 이동량이 증가하였다. 천연가스. 그 다음에 D는 E보다 D는 수력이고요. E는 원자력인데 수력 발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시작했겠죠. 처음으로 이게 핵분열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든 다음에 이걸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원자력 발전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987년부터 2017년에 개발도상국은 천연가스의 소비 비율 증가폭이 석탄의 소비 비율 증가폭보다 컸다. 얘는 X죠. 자, 지금 그래프가 좀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얘는 증가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증가했느냐 폭을 물어보는 거라서 그래프를 그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2017년에 비OECD 국가군 개발도상국의 화석에너지 소비량은 OECD 국가군의 화석에너지 소비량보다 많다. 얘는 5예요. 5. 여기 석유, 석탄, 천연가스, A, B, C 각각의 수치를 더해보면 되는데 이거 뭐 굳이 숫자를 쓰지 않더라도 눈으로만 해도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4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를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나라는 이란이죠. 이란도 이게 앞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석유, 천연가스에서 둘 다 세계 5위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남아시아 지역 공통인데 석유, 천연가스가 주로 나오는 신기 조산대 주변이고요. 두 가지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석탄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 그래서 여기 나아가 이란이 되겠네요. 나아가 이란. 그렇죠? 석유, 천연가스. 참고로 이란도 자기 나라 안에서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더 높은 나라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인구 규모만 보고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2,5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캐나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어서 4천만 명 정도. 두 나라끼리 비교하면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도 선진국, 여기도 선진국. 그 다음에 캐나다는 북쪽에 있으니까 남방 에너지를 많이 쓸 거고. 그러면 총 에너지 소비량이 가가 다보다 훨씬 많죠. 얘가 캐나다고요. 얘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자,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한 번 더 볼게요. 여기를 봤더니 석유 많이 쓰는 거 이해가 되죠. 수송용으로 당연히 써야 되니까. 천연가스,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니까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석탄이 선진국 치고는 되게 비중이 높은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기 나라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특히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네요. 자, 그 다음에 석탄은 정말 얼마 안 쓰고요. 수력의 비중이 또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당연히 캐나다도 과거에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C, A, B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문제. 다음 자료는 지역 간 어느 화석 에너지 자원의 이동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 자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얘는 석탄은 아니에요.
자, 세계에서 석탄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물론 1, 2등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석탄 중심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화살표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석탄이 될 수가 없고요. 없고 이제 그에 비해서 그럼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구분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해서 수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미국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지만 석유를 되게 많이 수입했었죠.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데 천연가스를 봤더니 미국이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었잖아요. 그렇죠?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은 조만간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거고요. 현재로서도 거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슷하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렇게 화살표가 많이 가고 있는 건 천연가스가 아니라 석유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렇게 해서 얘가 석유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 원이었다. 얘는 석탄에 대한 설명이고요. X. 고기 조선대 주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X. 그다음 서남아시아의 정세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O. 석유에 대한 이야기죠. 내연기관의 발명과 자동차 보급의 확산으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역시 석유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됐죠? 표는 가라 에너지 자원의 1인당 소비량 상위 6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석탄,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특정 국가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자, 일단 쭉 봤더니 여기 프랑스가 보일 거예요. 프랑스. 에너지에서 프랑스가 나오면 무조건 원자력이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도 보이네요. 됐죠? 원자력부터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어느 나라가 눈에 띄냐면 선생님은 여기 카타르가 보이네요. 다른 데는 아예 없지만 여기에 카타르가 보이죠. 자, 카타르 하면 석유하고 천연가스 중에 천연가스 중심 국가다. 얘가 천연가스가 돼요. 천연가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건 석탄하고 수력일 텐데 그러면 여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보이죠. 노르웨이 특히 수력에 거의 의존한다기보다는 수력 자원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수력만 가지고도 자기 나라에 쓰는 에너지를 거의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수력이 될 거고요. 얘가 석탄이 되겠네요. 석탄. 자, 석탄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있고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가 세계 대지형할 때 공방 혹시 기억나요? 아프리카는 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순상지구. 여기만 신기 스폭 산맥, 신기 조산대 아틀라스 산맥, 여기만 고기 조산대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석탄이 나오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그 주변 나라밖에 없어요.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이거 보고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석탄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석탄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원자력 먼저 찾고요. 그 다음 천연가스나 수력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가 석탄이구나.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정답을 찾는 건 역시 쉽죠. 나의 최대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다.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건 미국, 소비하는 나라도 미국,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X. 라는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소 입지에 유리하다. 얘는 수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가는 석탄은 나보다 천연가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얘가 옳은 설명이네요. 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석유, 천연가스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 대기오염 물질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온실가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은 석유나 석탄이 이렇게 탔을 때 연소할 때 새카맣게 나오는 게 대기오염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를 말하는데 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온실가스는
마찬가지예요. 석탄이 제일 많이 배출하고요. 천연가스가 제일 적게 배출한다. 정답은 3번. 자, 나는 천연가스는 다 수력보다 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높다. 다는 수력은 라 원자력보다 기후 조건에 따른 발전량의 변동폭이 크다. 넘어갈게요. 7번. 그래프는 가다 에너지의 용도별 소비 비율과 A 국가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가나 다부터 먼저 구별을 해볼게요. 가는 수송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에너지에서는 나에서는 수송용이 요만큼, 그 다음에 다에서는 아예 수송용이 기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송용만 보고도 가는 석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는 석유. 자, 그 다음에 나는 얘가 가정용의 비중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높죠. 월등히 높죠. 그래서 얘는 천연가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천연가스. 그 다음 다는 나머지 석탄이 되겠네요. 석탄은 제철소나 발전소,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게 되게 많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삼각형 좌표를 보고서 한번 각 나라를 구분해 볼게요. 자, 아까 가가 석유였었죠. 가가 석유고 적어놓고 이쪽이 석유였었고요. 그 다음에 나가 천연가스였네요. 천연가스였고요. 그 다음에 다가 석탄이었었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총 소비량을 봤더니, 자, 이것도 외워둘 건 또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아마 여기까지 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세계에서 에너지를 현재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이구나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저절로 외워졌겠죠. 중국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인데 정말 그런지는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자, 중국은, 자, 우리 삼각형 좌표 이렇게 가서 읽어야 되죠. 아, 석탄의 비중이 절대적이구나. 그렇죠? 그럼 우리가 B도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이랑 지금 에너지 소비 구조가 비슷한 거잖아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은 훨씬 적지만 B는 인도예요. 인도.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석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미국은 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탄, 상대적으로 석탄에 대한 비중이 낮긴 하지만 미국은 어쨌든 중국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러시아를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러시아는 뭐 중심이다? 석유랑 천연가스가 둘 다 많이 나오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주로 천연가스를 쓰고요. 값이 싸고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중심인 나라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카타르, 이란, 러시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천연가스가 이거니까 천연가스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2가 러시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일본이 될 건데 뭐 일본은 별다른 특징은 없는 거죠. 됐죠? 일본부터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 다 구별한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이 일본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을 찾아보면 인도는 중국보다 석탄 소비량이 많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중국은 러시아보다 석유 소비량이 적다. 자, 우리 아까 가가 석유였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 나라 안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해요. 하지만 총 에너지 소비량이 중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많으니까 석유 소비량도 많다. 자, 우리 중국 다시 한번 볼게요. 중국 중요해요. 세계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자, 석유랑 천연가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특정한 나라 몇 곳을 제외하고는 석유는 수송용으로 일정 이상 써야 되니까, 그리고 천연가스는 선진국에서만 주로 쓰는 거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비중이 높은 거고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차이는 커져요. 선진국은 돈이 많으니까 천연가스를 많이 쓰지만 인도, 중국 그런 나라들은 천연가스도 부담스러우니까 석탄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천연가스 대신에 석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석유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
비중을 보더라도 석유랑 천연가스랑 비교해보면 석유는 20%가 넘어가는데 천연가스는 이렇게 보면 20%가 훨씬 안 되잖아요.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구분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아까 천연가스였고 다가 석탄인데 석탄을 더 먼저 이용하기 시작했죠. 석탄은 산업혁명 시기부터, 그 다음에 석유는 18세기 후반부터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천연가스는 그 뒤로 훨씬 지나서 냉동 액화 기술이 개발된 뒤부터. 그 다음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으로 많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A는 중국, B는 인도, C는 일본, D는 미국, E는 러시아. X. 자, 마지막 8번 문제. 자, 지도의 가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바이오 에너지, 지열, 풍력 중 하나임. 자, 우리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바이오 에너지는 미국이 독보적 1등, 옥수수. 그다음에 2등은 또 역시 독보적으로 1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3등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브라질 사탕수수. 그래서 미국과 브라질의 비중이 정말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가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열은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나라들이 되게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쉽게 구별할 수 있죠. 그중에 필리핀 같은 나라는 사실 약간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신재생에너지를 한다? 자기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지열 발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는 풍력 발전이 되겠네요. 자, 중국은 무시하시고요. 중국은 거의 모든 게 1, 2등이니까 영국, 독일 이쪽에서 서부 유럽에서 많이 한다. 다가 풍력 발전이에요. 자, 답을 찾아보면 가는 낙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수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가나다에 수력은 없죠. 그 다음 나는 판의 경계 부근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 지열 발전. 맞는 설명. 정답은 2번이네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나 해안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얘는 풍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의 이용 확대는 다는 아까 풍력이었고 가가 바이오였었죠. 바이오 에너지. 그래서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또는 가축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걸 에너지로 만든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다는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 개발에 유리하다. 일사량이 많은 건 태양광, 지중해성 기후나 아니면 사막이나 스텝에서 하기에 유리하다. 정답은 2번. 자, 여러분들 앞에 내용 설명 이렇게 공부할 때는 양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외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았지만 정작 문제를 풀다 보니까 중요한 나라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나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에서도 중요했었잖아요. 도시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나라들이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이렇게 쭉 보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세계지리 문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점점 뭐 재미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목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 풀 때마다 집중해야 되고 막 짜증이 날 경우가 많은데 세계지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빨라지고 점점 점수도 올라가니까 단 성실하게 열심히 할 경우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뭐 학교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예, 수고했습니다.